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1월 14일 일요일입니다. 벌써 11월도 또 절반 정도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11월 15일 월요일부터 11월 19일 금요일까지 한 주일 동안의 투자 전략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자녀들이 수험생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11월 18일 목요일 수능 좋은 결과 얻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증시를 잠깐 리뷰해보면요. 지난주 증시 11월 5일 금요일 종가가 2,969포인트였고 이번 금요일 종가가 2,968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우려감으로 인해서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은 시장은 제자리를 찾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부담감으로써 작용을 했지만 결국은 많이 하락을 한 다음에는 목요일날 오전장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은 악재들은 이제 서서히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 시장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한번 좀 갭상승 이후에 양봉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좀 봤는데요. 다들 좀 심리가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증권사들의 한 주일 동안의 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무너진 거는 물론이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사실 심리가 좀 많이 무너져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시장이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가기 때문에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주일 동안의 증시 전망을 저점 2850포인트 그리고 고점 3000포인트 이렇게 전망을 하는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지금이 2968포인트인데 정말 여기서 2850포인트까지 하락을 한다면 곡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고점을 3000포인트로 예단을 했다는 게 저는 더 그렇더라고요. 월요일날 갭상승만 해도 30포인트 정도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뭔가 좀 다음 주 내일부터 시작될 증시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 증권사에 항상 분석이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틀리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우리 증권사들 항상 1년 전망 막 이런 걸 내놓는데 거의 맞는 경우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오히려 다음 주 증시 좀 기대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놓는 증시 전망은 물론 희망사항도 살짝 섞여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3100선 정도까지는 좀 반등 열어놓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월 15일 월요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요. 미중 간의 화상 정상회담이 있는데 과연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미중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사실 미중 간의 관계는 좋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악화될 건 없거든요. 그래서 미중 간의 화상 정상회담도 좀 긍정적으로 한번 좀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또 화요일날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10월 소매 판매 역시 마찬가지로 좀 소매 판매 호조가 예상되고, 그러면서 물가 전망 불안으로 하락을 했던 미국 시장에도 좀 반전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업종별 모멘텀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스타 게임 관련된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1이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최근에 게임주들 핫하잖아요. 그런 관련 주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는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계속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부분 뭐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악재를 보자면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뭐 연말을 앞두고 나올 수 있는 물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좀 적은 종목보다는 코스피의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실적 발표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CJ 실적 발표하고요. 하이트 진로 실적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료 관련한 지주사 CJ고, 뭐 다른 뭐 유통도 하죠. 뭐 택배 가격 같은 것도 막 인상된다고 하니까 CJ 향후에는 뭐 더 기대됩니다. 하이트 진로 역시 마찬가지. 테슬라, 테라 플러스 참이슬. 정말 요즘에 이제 직장인들이 싫은 소리가 많이 나와요. 위드 코로나 좋아서 친구들 만나는 건 좋은데 회식이 생긴다. 뭐 그럴 정도로 이제 연말까지 주류 소비도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내일 CJ와 하이트 진로의 실적 발표와 함께 그 이후의 움직임들도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들 좀 살펴볼게요. 지금은 어쨌든 좀 종목을 모아가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유주죠. 제가 항상 보는 나름 탑픽 섹터, 정유 섹터. 오늘은 GS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SK이노베이션 말씀을 드렸고, 뭐 뚜렷한 모습은 없는데 하락을 하는 모습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정유 섹터에 대해서 이제 연말 날씨 추워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난방 이슈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GS 3분기 영업이익이 6,370억 원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실적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본업인 정유, 정제마진 상승으로 인해서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4분기는 더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GS 리테일이 GS 홈쇼핑 합병을 마무리하면서 외형 성장을 이루었어요. 전분기 대비했을 때 20%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런 점들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 최근에 뭐 나름대로 42,000원권 이 정도에서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뭐 접근하기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1차적으로는 앞선 고점인 46,000원, 뭐 그렇지만 2차적으로는 5만원까지 충분히 열려있다.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최근의 저점 라인, 그리고 좀 심리적으로 4만원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근데 정말 여기서 이런 종목들이 4만원을 깬다면 시장 자체가 정말 좋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점에서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글로비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정말 너무 많이 빠졌더라고요. 뭐 20만원도 했던 기업인데 지금 15만 7천원이에요. 가격 메리트가 일단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들 아시는 기업이죠? 현대차 그룹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 생산량 반등이 받쳐준다면 내년까지 다시 한번 호실적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연간 영업이익도 1조 원 시대입니다. 2022년도에 1조 1,170억 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1조 1,320억 원, 이렇게 연간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1조 원 정도 움직임을 보인다면 주가도 20만 원대에서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지금 뭐 15만 7천 원대 이 정도면 상당히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121선 라인이 있는 19만 원 정도 잡아보고요. 뭐 더욱더 시장이 안정된다면 20만 원대 이상에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뭐 그 외에도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좋은 종목들 분석하셔서 좋은 종목들 위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시기
갖도록